예,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5일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 라이브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우리가 흔히 잘하고 배울 때 6.25 전쟁이라고 배웠던 한국전쟁 동족 상전의 비극, 말 그대로 같은 민족끼리 살을 구하고 했던 이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1주년 되는 날입니다. 제 옆에 오늘 사진은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이 최근 오마이뉴스에 연재를 하고 있는 김삼웅의 인물열전 해월 최신 평전의 기사 사진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이 김삼웅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글에서 지상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 한 가지만을 선택한다면 이렇게 묻습니다. 묻고 인권, 가족, 자유, 평등, 정의, 진리, 평화, 환경, 윤리, 도덕, 문명, 문화, 질서 이런 많은 단어가 연상될 것이지만 이 모두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이긴 하지만 베스트에 속하지는 않는다. 생명이 존재되지 않으면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생명이 없는 사회와 지구를 상상하기란 어렵다. 상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생명이 없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의 반대말은 전쟁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전쟁은 인간의 생명에서부터 모든 것을 휩쓸어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반대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0년도 훨씬 더 지난 시절에 해월 최시영 선생, 동학 2대 교주, 자연보호와 환경생태를 강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환경이나 생태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김삼웅 선생이 이 글에서 썼던 대로 세상에서 전쟁만큼 야만은 없다. 생명의 반대말이라고 이 지식인이 이야기를 할 만큼 전쟁은 그렇게 야만적인 것이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져야 된다. 한번 다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상기하고 생각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오늘 김삼웅 전 독립관장의 글을 잠시 인용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6월 25일 금요일인데요. 오늘은 라이브로 진행하지 않고 지금 6시 10분에 녹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올리고 제 개인적으로 좀 여러가지 요즘 일들이 많아서 그 일들을 좀 보러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녹화로 하는 점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조금 전에 경주시에서는 오늘 박원철 시정생활과장, 이상원 건천업장 이렇게 2명을 행정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8급, 7급 이렇게 112명에 대한 승진 임용 인사가 오늘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경주 포커스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 소식부터 오늘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코로나19 오늘 문무대왕면에서 한 명이 더 추가로 발생을 해서 우리 경주에는 누적 447명이 됐습니다. 어제 진단검사 받으신 분이 모두 1902명이고요. 그래서 우리 경주에 누적으로 진단검사 받으신 분은 15만 9,964명이다. 확진자 접촉자는 어제 38명이 증가하면서 격리 중인 시민은 156명, 누적으로 우리 경주에서 격리되셨던 분들은 4,868명을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전국적으로는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634명 나왔습니다. 634명, 지역사회 감염이 602명, 해외 유입이 32명. 백신 접종률은 지금 이제 30%, 오늘 아마 30%를 돌파할 것 같은데요. 오늘 0시 현재 어제 하루 동안에 31,302명이 받았고, 그래서 우리 경주에 오늘 0시 현재 대한민국 전체로는 1,519만 9,919명, 그래서 전 국민 대비 오늘 0시 현재가 29.6%였으니까 오늘 아마 집계가 되면 30%를 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되신 분은 어제 하루 동안에 10만 6,798명이 받으면서 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452만 1,785명, 그래서 국민 대비 8.8%. 우리 경주 접종자는 어떨까요? 어제 1차 접종은 새롭게 받으신 분이 25명, 그래서 우리 1차 접종은 우리 경주에서 79,848명, 올 말이 인구 25만 2,830명의 31.58%, 전국 평균보다 우리 경주가 조금 앞서 나가고 있고요. 2차 접종까지 완료되신 분은 어제 하루 동안에 997명, 누적으로 우리 경주 시민들은 22,363명,
인구수 대비 8.8%, 8.8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60대 여성 한 분이 우리 경주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에서 역학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분은 60대 여성인데요. 접종을 받고 5일 만에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지난 19일 울산시의 한 위탁 의료기관이니까 울산시의 한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외동업에 사는 60대 여성, 어제 오전 10시쯤 외동업 집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을 했습니다. 이 접종을 19일날 했다고 했잖아요. 울산의 병원에서 20일쯤 어지럼증, 두통 이런 증상을 보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하는 식당에서 계속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방역당국에서는 부검을 통해서 사망과 백신의 연관성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 2월 26일 이후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14건, 뇌경색, 뇌출혈, 이런 주요 이상 반응 28건, 경증 4,787건의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 한번 경주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삼성생활예술고등학교, 예전에 내남고등학교였죠. 이게 지금 조리특성화고등학교인데, 이번에 며칠 전 23일 날 제8회 한식의 날 대축제 세계 한식 요리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5개 부문에서 5개 팀이 무려 금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리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로서의 위상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특성화 학교의 위력이 아니냐 싶고요. 다음 소식 하나 볼까요? 이 사정동 428번지 이런 이 표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G자 부분에서 좀 더 여기 경부고속도로 경주 IC에서 오릉 지나서 쭉 와가지고 터미널로 가려고 하면 왼쪽으로 꺾이죠. 왼쪽으로 꺾이고 황리단길 쪽으로는 조금 거리가 있고, 그죠? 조금 더 올라가면 황리단길이 있고 그런 곳인데, 경주 공고 쪽으로 빠지니까요. 여기에 보면 옛날에 경주시 평생교육관이 있고, 요 맞은편에를 경주시가 대규모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한 1100대 정도의 주차할 수 있는 규모. 여기 근처에 경주 신라 최초의 사찰이었던 흑륜사터가 요 근처에 있습니다. 한 200m 근처에 있어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저께 23일 날 문화재위원회의 현상 변경 심의를 의결을 받아서 이제 주차장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체적으로 한 45,000평방미터의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인데요. 경시에서는 한 180억 들여서 7월달부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면 내년에 이 토지 좀 땅도 사고 해서 2023년까지 1,100대를 소용할 수 있는 주차장 관리사무실, 화장실을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경부고속도로 경주 IC에서 경주로 들어오는 길목 이 일대의 동부사적지, 첨성대 요 가까이 있고 황리단길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황리단길 쪽에 지금 극심한 주차난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경주시에서는 여기에서 앞으로 환승주차장으로 쓰겠다. 그러면 도심 쪽으로 연결되는 뭔가 대중교통을 연결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환승주차장으로서의 기능, 도심에 자가용들이 유입되는 것을 좀 막는 장치로도 이 주차장을 한번 활용해 보겠다, 이런 계획인데 얼마만큼 될지요. 어쨌든 경시에서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황리단길의 주차난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서 동부사직지 쪽으로 가는 길 잘 좀 막고 여기서 전기차라든가 이렇게만 연결이 되면 우리가 무슨 참 비단블랙차 같은 이런 걸로 오히려 연결을 좀 도심 쪽으로 연결을 하고 하면 관광객들이 차를 많이 세우고, 이렇게 되면 도심 쪽에 좀 차가 덜 들어오는 그런 중요한 주차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2023년 말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다음 소식요. 옛날에 대본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견대, 우리 문무대왕릉이 보이는 이견대 있죠. 저쪽 양북 쭉 길 끝에 바닷가에 이견대가 있는데, 이 이견대 바로 주변에 대본초등학교 있는데, 여기에 경주시에서는
문무대왕 해양역사문화관, 해양역사관을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쭉 추진을 해왔는데, 근데 여기를 폐교 자리에 건물을 좀 한 2층짜리 정도 건물도 짓고 기와주병도 얹고 뭐 이래서 이제 청소년 체험시설이라든가 뭐 신라 때의 어떤 해양 어떤 관련 활동들을 보여주는 이런 해양 역사관을 만들려고 하는 경시 계획이 있었는데, 이 대본초등학교에 건물 짓지 마라. 이게 그 이견대가 사적 제 159호인데 159호가 너무 가깝고, 그리고 그러면 이견대의 역사문화 환경을 제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3월 달에 그 문화재위원회가 이 현상 변경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시에서 좀 보완을 하고 해서 이번 6월 23일 날 문화재위원회에서의 변경안이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본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문무대양 역사관을, 해양역사관을 경시가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2층짜리 건물로 야간에는 청소년 바다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교육시설, 체험시설, 또 문무대왕 가문사 유적을 설명하는 문무대왕관, 해양실크로드관 이런 것들을 들어서게 해서 말 그대로 경주의 어떤 육지관광, 내륙관광하고 해양관광을 이쪽으로 조금 더 나가면 뭐 여러 가지 주상절리도 있고 또 봉길리 쪽에 바로 그 세계 유일의 수중광릉도 있고 하니까 이걸 연결 잘해서 새로운 그 경주시의 동해안 일대 해양관광 제한으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인데, 이게 어쨌든 통과가 됐기 때문에 경주시에서는 121억 정도 들여서 2023년까지 역사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뉴스요. 오늘 다음 뉴스는 이걸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일러스트 여러분들 다 보셨죠? 아이고, 이 사진이 움직이면 안 되는데. 이 일러스트요. 이 사진은 조국 장관의 딸입니다. 우리가 조민희로 알고 있는 조민희 학생의 딸인데, 이걸 일러스트로 해가지고 조선일보가 성매매 기사 뭐 이런 데다가 이 사파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기생충으로 유명한 서민 교수가 조국 관련 기고문에 실었던 사파문인데 한 번도 쓰지 않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부적절하게 아주 특히 성매매 범죄를 다룬 기사에 조국 전 장관, 이 뒤에 있는 모습은 조국 전 장관의 뒷모습을 그린 그림, 이걸 사용을 했다가 그저께 사과를 했고, 또 추가 조사를 해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을 또 범죄자 취급하는 마스크 범죄 뭐 이런 4건의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를 또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어제 또 사과를 했는데, 오늘 그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라면서 조선일보의 행태를,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 이게 조선일보 미국판에도 나왔기 때문에 미국 본사에서는 1억 달러 한 1,000억 원대의 소송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 조국 교수의 이런 그 외로운 싸움이 이제 국민들의 성원들을 받으면서 조선일보를 정말로 어렵게 만든 것 아니냐라는 이런 기대 섞인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선일보가 진짜 이런 행태 사과는 했지만 같은 언론에서도 참 부끄러운 짓들, 이게 어떻게 이런 일러스트를 쓸 수가 있나요? 멀쩡한 장관의 딸 사진을 딴 데서 찍은 사진이 성범죄 성매매 기사에 그것도 딸과 아버지를 같이 연결시켜서, 이건 또 선샤인의 독립군들 이미지까지, 그래 독립군들을 우롱을 하고 한 가족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드는 이런 파렴치한 보도 행태. 조선일보, 그리고 그 조국 장관 오늘 그 재판에 출석하면서 지극히 정파적 시각과 극도의 저열한 방식으로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한 기자와 언론사 관계자분들에게 묻고 싶다.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반드시 법적 책임 묻겠다고도 강조했고요. 법적 책임 져야죠. 이런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죄를 져야 되고, 참 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에서 참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요. 엄마 재판에 남편 정인으로 부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딸까지 정인으로 부르는 행태, 결국은 망신주기, 온 가족이 그냥 도륙을 하는 행태들이잖아요. 공개 재판에서. 조민 씨는 오늘 그 재판에 출석해서 울먹이면서, 나는 내 모든 활동들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활동까지도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이 기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받았다.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제 나름으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인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때 정인석이 조미 씨가 한 목소리가 떨리면서 한 이야기고, 피고인석의 조 전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발언하는 조미 씨 딸을 내내 쳐다보면서 정 교수는 눈물을 참는데 수차례 눈을 깜빡이고 천장을 올려봤다. 조국 전 장관은 책상 아래를 바라보며 깊게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였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딸인 제 증언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서 오늘 증인을 거부를 했고, 재판부도 증인 거부를 온당하다고 받아들였는데요. 이렇게 무리하게 증인으로 불러낸 검찰의 행태, 역사 속에서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한국전쟁 발발 71주년 되는 날, 무엇보다 전쟁의 반대말은 오히려 생명이 아닐까라는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의 최시영 선생 평전을 기사를 소개하면서 생명은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 그러므로 한반도에 사실은 전쟁은 없어져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오늘 6월 25일이고 모처럼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도 라이브로 하지 않고 녹화로 했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여러 일들이 좀 있어서 마치고 가면 좀 늦을 것 같고 해서 좀 일찍 마치고 좀 일들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라이브로 하지 않고 녹화로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점 독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월요일 날 다시 건강한 모습, 월요일이 6월 28일이네요. 6월 28일 날 월요일 날 알차게 준비해 와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한국전쟁 발발 71주년 되는 날이기도 해서 사실은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 한반도에서 이 전쟁이 끝나는 상태로 만들자는 이런 노력들은 더욱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캠페인 송도 1절만 이렇게 들으면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올 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나라에서의 삶이 전쟁처럼 느껴졌다면, 아니 그저 살아남길 비는 포로처럼 느껴졌다면,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면, 대신 죽을 누군가를 찾아 헤맸다면, 그건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일 거야. 이해할 수 없는 뭔가를 없애버려야 할 것 같았다면, 그래서 그걸 저주하는 일을 삶의 이정표로 삼았다면, 자기는 걸릴 게 전혀 없단 듯이 감시의 눈길을 애써 외면하며 살았다면, 그건 이 전쟁과 평생을 함께 했기 때문일 거야. 매일이 무서워서 무서운 줄 몰라. 이 공포를 정의로 알고 살아. 우리 편이 아닌 죽음엔 무감하지만 언제 내가 또 적으로 몰릴지 몰라. 우리 이 전쟁을 끝내잔 약속을 하면 어떨까? 지금껏 살아보지 못한 평화가 찾아오길 원한다면 여기 서명해. 여기 서명해. 여기 지금 일단 서명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 이 전쟁을 끝내자. 여전히 기지는 넓혀지고 사람들은 쫓겨나. 삶을 잃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 결국 전쟁에 목을 매. 당해본 사람은 소리 지르지만 힘센 사람들은 그 입을 막아. 그래서 우린 이 전쟁을 모르는 척하고 살 수 있었던 거야. 군사경쟁 아닌 협력을 원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원해. 미워하며 사는 건 지겨워. 이 평화를 일상으로 가져오길 원해. 이 전쟁 끝내자는 약속을 받아냈으면 좋겠어. 나부터 서명할게. 그리고 지금부터 전 세계에서 1억 명을 모을 거야. 스톡홀름 어필 2억 8천 명의 서명. 베를린 어필은 5억 명. 절대 많지 않아. 세상을 뒤집어 엎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인다면 70년의 분단, 70년의 냉전, 70년의 불안, 70년의 폭력과 아픔,
계속할 이유가 없으니까 여기서 끝낼 수 있으니까 여기 서명해